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는 지난 1월 상암동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이야기를 나누던 김호준과 유기의 교통방송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곳의 법률 자문에 따른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여 3인이 주 1회씩 녹음해오던 저희 방송이 작년 11월 28일 업로드 이후 지금까지 각자 집에서 따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시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방역 조치에 저희도 따르고자 취한 조치입니다. 3월 21일 현재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니 3인이 모여 방송하는 저희가 다시 스튜디오에 모인다고 해도 지침을 어기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스튜디오 녹음을 중단했던 시점 수준으로 복귀할 때 그때 스튜디오 녹음을 재개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아직도 각자 집에서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부족한 컨텐츠로 청취자분들께 늘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현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에 적어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융통성 없이 자체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19일의 마포구청발 전 뉴스를 접하고 자괴감이 크게 듭니다. 마포구청장에겐 정부의 방침보다 서울시의 판단보다 김호준의 심기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한가 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 경제적 불평등을 구실로 이재명이 일으킨 기본소득 논쟁이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의 편중만이 불평등인 게 아닙니다. 저런 사소할 수도 있는 잘못에 대한 처벌조차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또한 큰 불평등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들이 멍청한 짓으로 취급받지 않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우면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늘 그러하시겠지만 갈수록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지자체장 보궐선거판의 스트레스들이 사람을 더더욱 힘들게 만든다 싶습니다. 매주 이 스트레스의 무게가 지난주보다 더해져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본 내용에 앞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팟빵을 통해서 오묘한 도도님, 후원 계좌를 통해서 몬드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지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중 5개 은행에 질의를 가장한 거의 지시 혹은 강압에 가까운 기본대출 공문을 보낸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3월 8일 기사에 따르면은 그 경기도 도의원 김경일이 기본대출과 지역상품권, 소상공인 보증 업무까지 아우르는 경기도은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김경일 도의원 본인도 실행할 생각이 없는 그냥 보여지기식 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봐달라고 지금 어필하는 거냐, 이재명한테 어필하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그 경기도민을 대략 1,0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경기도민 전원에게 1,000원씩 대출을 해주려면은 10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끌어온다는 건지 이 양반 자기 설명대로 IMF 때 나라에서 시중은행 도왔듯이 시중은행이 이번에 참여해주면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던져놓은 거죠. 말하자면은 아무런 실질적인 방법론 같은 거 없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던져놓은 거죠. 이걸 보고 있자니 경기도의원들도 이제 이재명을 향한 충성 경쟁에 나섰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만은 지난 14일 경기도 도의원 김현삼은 트위터에 이재명 비판과 이낙연 대표 비판을 향해 다 죽자는 거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궐선거에 대선도 곧 다가오는데 싸우지 말자 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재명이 벌인 반정부질에 대해서는 입 꾹 닫고 있다가 도연쯤 되면 사실 한마디 해볼만 하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거진 사람들의 대립은 참 눈에 거슬리나 봅니다. 이 또한 이재명을 향한 그 충성 경쟁의 일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좀 봐줘 하고 이어서 18일에는 3월 18일에는 또 그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김문수라는 양반이 SNS를 통해서 요건 워딩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짜증이 나겠지만은 이낙연 대표님께 하고 이제 느낌표를 3개나 붙였네요. 아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저분한 네거티브는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미 무죄 판결 다 난 내용들입니다. 또 느낌표 2개. 난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 마시고요. 또 느낌표 3개. 더 나은 경쟁력과 비전을 제시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하고 물결표 붙여가지고 이런 거를 게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 주변에 누가 이재명에 대해서 지저분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네거티브를 합니까? 지금 대선 대선 레이스 들어갔습니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동안에 해온 비판을 말하는 거라면은 그건 지저분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당한 지적입니다. 그 정당한 지적이 지저분해 보인다면은 그건 이재명이 그동안 저질러온 짓들이 지저분하다는 거죠. 이재명이 해온 일들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게 뭐가 지저분한 겁니까 대체? 김문수 씨는 신용보증재단 이사 자리가 위태위태한 건지 아니면 재단 이사 정도로 만족 못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씨야말로 지저분하게 살지 마세요.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못마땅하면은 대통령 지지자한테 대놓고 한번 말해 보시든지. 참, 아휴. 네, 욕 참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인사들만 이러면 또 지역 정치의 일환이겠거니, 도의원이나 이런 이재명이 꽂아준 낙하산 인사들이 이번 기회에 신분 상승하려는 욕심 생겼거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경쟁하는 법안을 하나 또 발의를 했습니다. 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은, 경기 김포을의 이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성주, 김윤덕, 김정호, 민영배, 신동근, 어기구, 윤후덕, 이동주, 진성준, 허영,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행정부 혹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시개발공사 등등의 공공부문이 사업 시행을 맡아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주거 유형을 새로 만들자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건물을 이제 분양가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며 주택 매매 시에 토지 소유자인 공공부문이 환매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 차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박상현 의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설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 법안의 명칭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법안 명칭에 딱하니 박아놨다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재명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공동 발의자 중에 신동근 의원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SNS에서 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 이재명 스탠스로 선명성을 내비치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던 이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제 지지로 최고위원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 시절만 해도 반 이재명 스탠스를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 물러난 탓일까요? 뭐 잡을 줄을 갈아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에 SNS를 통해서 보궐선거 기간이니 당내 비판의 목소리는 접고 뭐 국힘당 공격에 함께해달라는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거 이제 앞서 그 말씀드렸던 누구냐 그 경기도의원 김현삼의 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근데 뭐 이건 뭐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그 소리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바로 잡히지 않은 채로 계속 나간다면은 저는 그게 선거에 오히려 더 큰 악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신동근 의원은 줄 갈아타신 걸로 보이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 시절 동안 뭐 그 몇 개월 동안이라도 그 최고위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이 드린 표값은 뭐 저는 뭐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담은 않겠습니다. 악담은 않겠지만은 뭐 남아있는 정도 없으니까 다시는 또 친한 척 다가와가지고 막 들이대고 표국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남남이니까 보이는 족족 까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인 박영선 후보는 또 3월 19일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뭐 서울시민을 이제 1000만 명 정도로 잡았을 때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뭐 그렇게 내려봤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사용기한 6개월짜리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아마도 그 작년의 재난지원금처럼 직불카드 방식도 병행할 듯 싶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계층 문제를 뭐 지적해 오신 분들도 있는데 뭐 병행한다고 하니까 그 점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박영선 캠프 내에 이재명계 인사들로부터 나온 공약인지 뭐 아니면 작년 총선 때 재난지원금 공약이 긍정적으로 표심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라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공약들로 인해서 뭐 서울시장 선거가 이재명 대선의 시험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부재 이후에 그 서울시청의 민주 시민사회 출신 인사 다수를 이재명이 포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박영선 캠프는 현실적으로 뭐 이재명 계획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3월 17일 시사타파TV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동영TV,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주진우 라이브에 연이어 출연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그 박영순 후보가 10만원 비선별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기 하루 전에 이동영TV를 통해서 뭐 서울과 부산에 각각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해도 1조 5천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1호 비추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뭐 사전에 딱 말을 맞춰가지고 이해찬이 먼저 말을 던지고 박영선이 딱 받아서 공약으로 건 것처럼 뭐 그런 모양새에서 이렇게 이해찬은 보궐선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정작 본인은 뭐 선거판에 관여하려고 나온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직접적으로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으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려고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 선거에 마이너스 되는 소리만 하고 있고 뭐 자기가 자신은 뭐 비대위원장 혹은 뭐 다음 정권의 인수위원장 같은 거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내비치기도 했으니까요.
또 뭐 지금은 이해창 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1억 원, 그 재난지원금,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소요해서 이제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이 공약. 뭐 서울이랑 부산만 지급한다면은 지방재정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박영선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내걸면서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다른 지역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뭐 주는 지자체장 입장이야 뭐 자기 지자체 주민들 챙긴다고 하지만은 국민 전체로 봤을 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또 무슨 재난지원금을 여당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지급을 합니까? 이렇게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거는 뭐 아예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안정에도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약 걸어대면은 뭐 선거니까 선심 쓰는 거 아니냐, 이건 매표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대체? 참 한심합니다. 보고 있으면은. 이 3월 15일엔 또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 뭐 이재명이 사석에서 했다는 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들이죠. 이거 뭐 나는 발광체라서 지지율이 잘 안 떨어지고 잠깐 떨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온다. 자신과 이제 윤석열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방면에 이낙연 대표는 반사체라고 평가했다라는 건데요. 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광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낙연 대표를 이제 뭐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참, 뭐 이재명과 윤석열이 발광체라고요? 오만합니다, 진짜. 이재명과 윤석열이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들이 연락이 빨아주고 띄워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그 좌우를 가리지 않는 언론 진영에 반문재인 정부 성향이 부합돼서 그런 거고, 이재명은 거기에 더해서 뭐 언론에 뿌려대는 홍보비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도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 재정으로 언론에 돈을 그렇게 뿌려댔으니 뭐 언론들이 안 띄워줄래 안 띄워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띄워주는 족족 아주 그냥 보답을 제대로 받는데. 근데 이걸 뭐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라고요? 이재명 씨, 당신이 그 스스로 발광하고 있다는 그 빛 말입니다. 빛, 그 라이트. 그 빛은 언론사에 뿌려진 도민들의 세금이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가 지고 있는 빚입니다. 빚. 빛이 아니라 빚이라고요. 3월 13일 박광훈 의원은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광훈 의원은 도의회와 이전 기관 간의 소통 부재,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뭐 하루 만에 갑자기 발표해서 뭐 정작 당사자들 아무도 몰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민주당 내에서 드물게 최근 이재명의 행보에 제동을 건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재명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광훈 의원의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서 뭐 이재명의 대권 행보에 제동을 거는 뭐 친문 세력의 정파적인 행위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보는 뭐 언론의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뭐 정파적이든 아니든 박광훈 의원은 이 지적한 바는 뭐 명분적으로도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도 옳습니다. 이걸 단순한 정파 싸움으로 이제 그렇게 프레이밍 한다면은 이재명이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대선용일 뿐이라는 거를 시인하는 게 되는 거죠. 3월 15일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주체를 뭐 한국토지공사에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로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이 글이 뭐 지워진 건지 아니면 자기가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음모론이 아니라는 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이 정성호의 페이스북 글에 이어서 이제 지난 16일 이재명은 수원에 위치한 기본주택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뭐 오전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정이 없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규민, 김남국, 홍기원, 이동주, 김홍골 등의 이제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별로 갑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데 뭐 의원들한테 자기랑 가까운 의원들한테 전화 다 돌려서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16일 이제 이 기본주택 홍보관 방문해서 이제 또 거기서 이재명이 그 정성호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했던 말과 뭐 같은 소리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업 주체를 이제 GH로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17일 헤럴드 경제가 가진 인터뷰에서도 뭐 3기 신도시를 GH 주도로 새 판을 짜자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LH 직원들의 비리를 폭로한 김남금, 서성민이 뭐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좀 관련이 없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LH 직원들의 비리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그래서 GH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면은 LH에서 발생한 문제가 GH에는 없어야 되겠죠. 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및 인접 지역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그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은 부천도시공사 2명, GH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입니다. 향후 이제 국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면은 좀 더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개발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LH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성경의 한 구절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구절이 아닌 뭐 기독교의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신에서 처음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입시켜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짊어진 채 이제 태어났으므로 그 모두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인데 뭐 죄인된 자가 다른 죄인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뭐 다양한 해석과 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뭐 이 말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면죄부도 아니라 활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죄와 인간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뿐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죄와 인간을 분리시켜서 뭐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 오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미워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뭐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이 없던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그가 저지른 죄과와 분리시켜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뭐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재명은 연민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가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주중에 아주 심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뭐 폭발할 것 같았는데 참 어떻게 그래도 잘 추스르고 중간까지 왔다 싶기도 합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